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주식회사 KN웍스라는 곳에서 만든 제안서입니다. 네, 쇼핑몰 고객 응대 챗봇 도입 제안. 제목만 보면 평범한 기술 제안서 같은데, 그렇죠. 그냥 흔한 제안서처럼 보이죠. 네. 근데 그 안에 기술이 어떻게 업무 환경을 바꾸고 또 사람의 감정까지 바꾸는지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롭게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우리 제품 좋으니까 쓰세요. 이게 아니에요. 보통 비즈니스 결정할 때 놓치기 쉬운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직원의 감정 노동이라던가 업무 만족도 같은 거요. 그런 보이지 않는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제안서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CS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인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안서가 한 쇼핑몰의 실제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원래 이 쇼핑몰은 오직 전화로만 고객 상담을 했대요. 아,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의 상담톡이라는 채팅 서비스를 한 달 정도 시험 삼아서 도입해 본 거예요. 시험 운영을 해본 거군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정식 도입은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 여기까지는 뭐 아주 합리적인 비즈니스 판단처럼 보이는데요. 네, 딱 그렇죠. 투입한 비용, 즉 코스트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부족했다 이렇게 본 거니까요. 그렇죠. 재무제표만 보면 당연한 결정일 수 있죠. 그런데 얼마 뒤 회사 워크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워크숍에서요? 네, 한 CS 직원이 약간 술기운의 대표를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요. 대표님, 저희 상담톡 다시 도입하면 안 되나요? 하고요. 아, 바로 이 장면이네요. 이게 제안서의 핵심을 관통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표의 그 엑셀 시트에는 전혀 계산되지 않았던 진짜 비용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그게 바로 직원의 감정 노동이라는 비용이요. 네. 그 직원이 전화 상담하면서 겪었던 고통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욕설, 성희롱, 막무가내식 감정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아,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채팅 상담을 시범 운용했던 그 한 달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고객들이 글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함부로 막말을 못 하더라는 거죠. 아, 그거군요. 음성 대화는 사실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텍스트는 증거로 남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기술적 차이가 고객의 행동을 바꾸고 상담원에게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갑옷을 입혀준 셈이네요. 네. 결국 대표는 이 직원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듣고 채팅 상담 도입을 최종 결정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물론 감동적인 결정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리더로서 데이터만 보고 있었다는 좀 아찔한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 워크숍이 없었다면 또 그 직원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는 계속 직원들의 고통을 비용으로 치르면서 비효율을 방치했을 수도 있잖아요.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건 리더십의 성공 사례인 동시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실패 사례이기도 한 거죠. 네. 이 이야기가 이제 기술 발전의 첫 단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전화에서 사람이 응대하는 채팅으로의 변화. 근데 제안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다음 단계라면 바로 챗봇의 등장입니다. 아하, 1단계 진화가 상담원의 감정을 보호해주는 심리적 방어막이었다면 이제 2단계는 상담원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켜주는 물리적인 방패로 넘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챗봇 나우란 서비스인데요. 반복되는 단순 문의는 챗봇이 먼저 처리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아, 그렇죠. 사실 CS 문의의 대부분이 비슷한 질문들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배송 어디까지 왔나요? 취소해주세요. 환불은 어떻게 하죠? 배송비는 얼마예요? 이런 거요. 이걸 하루에 수백 번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응대가 아니라 거의 자동응답기 수준의 노동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런 단순 문의는 챗봇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니까 아예 상담원한테 연결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적인 핵심은 이 챗봇이 단순히 키워드를 잡아서 대답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제안서로 보니까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NLP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자연어 처리요? 네, 고객이 배송 언제 와요? 라고 묻든 택배 아직인가요? 라고 살짝 받고 말하든
같은 의도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쇼핑몰 배송 시스템 데이터랑 직접 연동을 해서요. 아, 시스템이랑 연동을요? 네. 그래서 고객님의 상품은 현재 CJ 대양통운으로 5호 지점에 있으며 오늘 오후 도착 예정입니다.처럼 실시간으로 정확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중간에 끼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완전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 응답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과 연결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더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요. 더 중요한 변화요? 네. 바로 CS팀의 역할이 비용센터, 코스트센터에서 가치센터, 밸류센터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비용센터에서 가치센터로의 전환이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통적으로 CS팀은 문제가 터졌을 때 수습하는 부서, 즉 돈은 못 벌고 비용만 쓰는 부서라는 인식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챗봇이 반복적인 문의를 처리하면서 비용을 막아주는 동안 상담원들은 정말 사람의 공감과 섬세한 대응이 필요한 더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일까요? 예를 들어 배송 사고로 엄청 화가 난 VIP 고객을 진심으로 응대해서 오히려 찐팬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에 전문적으로 답변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와, 이건 직접적으로 회사의 매출과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즉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거든요. 아마 CEO 입장에서는 이 관점의 전환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와, 단순히 업무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부서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제안서에서 아뜨랑스라는 실제 쇼핑몰 상무님 인터뷰를 인용하는데 그 결과가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론과 실제 간극을 확인하는 건 언제나 흥미롭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 인터뷰 내용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챗봇 도입 전에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밤사이 쌓인 고객 문의들 처리하느라 그야말로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풍경이네요. 출근하자마자 쌓여있는 메일 보면 한숨부터 나오죠. 그렇죠. 특히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라면 그 압박감이 훨씬 클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챗봇을 도입하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처리해야 할 문의가 단 한 건도 없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 건도요? 네. 밤사이 들어온 배송, 취소, 교환 같은 단순 문의들은 챗봇이 이미 다 처리를 해버린 거죠. 와, 그 고요함.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매일 아침 겪던 그 혼란과 소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온 순간 그 상무님의 놀라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짧은 일화 하나가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장점을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로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혼란스럽고 바쁜 아침이 조용하고 차분한 아침으로 바뀌는 극적인 변화? 네, 이것만으로도 이 제안의 가치가 충분히 전달되더라고요. 저는 그 고요함이야말로 진짜 ROI, 즉 투자 수익률이라고 생각해요. 고요함이 ROI다. 네, 눈에 보이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 어떤 지표보다 강력한 ROI죠. 직원들이 아침마다 하던 소모적인 반응 업무가 사라지고 하루를 계획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아, 반응이 아니라 계획으로. 그렇죠. 이건 단순히 시간이 절약되는 걸 넘어서 CS팀 전체의 업무 패러다임을 수동적인 방어에서 능동적인 관리로 바꾸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능동적인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그 조용한 아침 시간에 어제 불만을 답수했던 VIP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고객님 어제 불편하셨던 점은 잘 해결되셨을까요? 이렇게 챙겨주는 식의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이건 차원이 다르네요. 혹은 자주 들어오는 문의 유형을 분석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는 기획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 CS를 넘어 고객 경험 관리, 즉 CXM과 비즈니스 개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훨씬 고부가 가치 활동입니다. 네네. 직원들이 차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중요한 일에 집중할 준비를 하는 아침. 이건 정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고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 제안서는 정말 전화 상담의 그 숨겨진 감정적 비용에서 시작해서 채팅을 통한 심리적 안정, 그리고 챗봇을 통한 업무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고객 서비스의 진화 과정을 정말 설득력 있게 보여줬네요. 맞아요.
기술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각 단계가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놓치지 않고 설명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질을 잘 짚어낸 거죠. 그리고 제안서가 맨 처음 그 직원 이야기와 똑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는 점도 아주 영리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아, 마지막 부분이요? 네, 쇼핑몰 대표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을 걸어요. 지금 CS팀과 챗봇 나우 도입을 검토해봐 주세요. 아마 상담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대표님, 저희 챗봇 나우 도입하면 안 되나요? 바로 그거죠. 와, 처음에 그 눈물 어린 호소가 이제는 데이터와 성공 사례로 무장한 확신에 찬 제안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네요. 맞아요. 전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해서 그 감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시 그 감성을 상기시키면서 끝을 맺는 아주 잘 짜인 설득의 과정입니다. 네, 정말 단순한 제품 설명서가 아니라 한 편의 짧은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표면적으로는 고객 응대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더 큰 질문이요? 네, 당신의 업무나 일상에서 재무제표나 성과지표에는 결코 잡히지 않는 숨겨진 비용은 무엇인가요? 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매일 당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감정적, 정신적 소모는 없는지, 혹은 비효율적이지만 원래 하던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소모적인 일은 없는지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줄 당신만의 챗봇은 과연 어떤 형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고 업무 프로세스의 작은 변화일 수도, 어쩌면 그 워크숍의 직원처럼 용기를 내서 건네는 솔직한 대화 한 번일 수도 있을 겁니다.